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취업 스피치 면접 예상 질문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한 20개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좀 봤고요. 물론 그 답변들이 절대 정답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생각도 좀 왔다 갔다 많이 바뀌긴 한데,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뼈대는 좀 가져가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꼭 거기에 어떤 틀을 집어 넣으려고 한다, 내용을 좀 맞추려고 한다라고 좀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면 되는구나 라는 차원의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시간이 없으시면 그 구조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막 답변 만들고 실제 면접 들어가고 막 하실 텐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일단 이 구조 짜기에는 최대한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한 100개 정도의 질문으로 좀 빨리 끝내버리고요. 나머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실제 답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째입니다.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나오죠. 특히 임원 면접 같은 때 워라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컨설팅을 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던지면 여러분들은 좀 약간 뭔가 방어하는 차원의 어떤 답변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워라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무슨 워라밸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는 등의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믿지도 못할, 믿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면접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답변 구조의 방향은요,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을 밝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만 그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 이런 인상만 좀 안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밝혀주시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있잖아요. 사실 이게 듣는 거죠. 이걸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그 명확한 의견을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워라밸이 정말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나는 워라밸이 정말 좋은 부분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된다. 나는 워라밸이 전반적으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하지만 이것은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업의 특성상 어떻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별화된 아니면 약간 좀 각각 다른 그런 형태로 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워라밸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단 직원들이 본인의 일을 책임지고 주어진 업무 시간 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최대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여러분들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이거에 대한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밝혀주시되 너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이 이상적으로 좋거나 이런 것들만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잡았던 것은 그렇다면 이게 왜 화두가 되냐, 아까 제가 답변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지만 워라밸, 잦은 야근, 그 다음에 쓸데없는 회의, 이런 것 등으로 나의 근무 시간에 내가 근무를 못하고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도 그냥 나가서 담배 피고 오고 커피 마시고 오고, 이게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 입장에서 둘 다 손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각각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주어진 업무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직원도 좋고 회사도 좋고, 이런 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라밸이 나오게 된 어떤 화두에 대해서 좀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밝혀줄 건 바로 좋은 점과 해결 방안이죠. 어찌됐건 어떤 제도는 완벽하게 이게 좋다, 아니면 이건 100% 나빠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좋은 점에 대해서, 워라밸의 좋은 점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얘기 듣자고 물어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거에 대한 반대편, 그렇다면 워라밸을 이 제도를 무분별하게 아니면은 강요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산업별 특성, 기업별 특성에 맞게 이렇게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합적으로 그냥 해버려 라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항상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가주자는 거죠. 결론적으로
전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뭐 주 52시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 토론 면접의 형태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왜 이게 화두가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이게 했을 때의 좋은 점, 그렇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좋은 점 이외에 어떤 좀 안 좋은 점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제시해 주시고 해결 방안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처럼 완벽한 답변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이끌고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저는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22번째 질문입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없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면접 단골 질문입니다. 단골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두 가지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이런 일반적인 질문,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의 경험이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험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다 해피한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해피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해피하니까 뭐 적어놨겠죠. 그걸 알고 싶다라기보다는 이러한 해피한 과정으로 가기까지 어떠한 어려움을 잘 겪어냈고 어떠한 갈등 상황을 잘 해결했고 이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즉 어떤 잡음이라든지 트러블을 해결하고 하는 있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즉 왜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했냐라고 한다는 관점인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1차원적으로 생각하실 때 뭐가 있냐면 그냥 진짜 힘든 거 생각하는 경우예요. 나한테 힘든 일을 물어보네. 이게 면접 초보자들은 진짜 여러분들 힘든 일을 생각하는데 힘든 일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면접 때에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를 항상 생각하자는 거죠. 이게 내 친구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여자친구도 아니고 내 남자친구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평가자가 나한테 이걸 왜 물어보냐라고 하는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많은 나오는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1차원적으로 이게 힘듭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버리는 거야. 거기에서 심폐소생 해가지고 살리긴 좀 힘들어. 그렇다면은 저는 직무 역량 중에 하나에 관련된 소재를 던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솔직히 얘기해서 힘들지 않았어. 내가 이 프로젝트를 되게 잘했는데 이걸 내가 면접관한테 자랑하고 싶단 말이야. 꼭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질문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경험 질문 중에 힘들었던 질문 나오면 저는 여기에다가 야, 네가 준비했던 가장 강력한 소재 있잖아. 그걸 갖다 써라 라고 전 얘기해요. 왜? 면접관도 실제로는 겉으로는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물어보지만 실질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소재가 조금 직무와 연관되거나 내가 관심 있는 소재를 얘기해주면 당연히 면접관의 귀도 뜨이겠죠. 두 번째, 내가 너의 경험 들어서 뭐 할 건데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라 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저는 이런 답변 만드실 때 첫 번째 제가 자기소개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소재인지를 생각해라. 그 중에 하나를 좀 던져라. 그 다음에 방식이 두스타 방식인 거죠. 두갈식으로 저는 끈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주제를 던져주라고요. 그 다음에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그 중에 가장 중점에 되는 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난 뭐가 힘들었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A, 즉 트러블과 액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시츄에이션이 너무 길어요. 이러이러한 배경이었고 뭐였고 이건 관심 없다니까. 짧게 줄여주시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 바로 발생시켰다 설정해주시고 그래서 이걸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 자체의 결과는 당연히 해피하겠지. 근데 결과는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이거 전체를 통해서 내가 배운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끈기를 배웠다, 열정을 배웠다. 이것을 이 주제를 제일 앞대가리에 붙여주자. 그게 두갈식이라고요. 오케이? 두갈식으로 주제를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이렇게 나가지 말고 끈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두갈식으로 때려주고 대학교 4학년 때 프로젝트 했을 때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적어놨죠. 결국 여러분들이 경험을 물어본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된다. 근데 그 메시지의 성격이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직무 역량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직위태중의 태도, 적극적인 메시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가장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일에 대해서 던져주려고 하진 마십시오. 근데 전제는 있죠. 또 가능한 전제. 어떤 전제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소재에 관련해서 진짜 힘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써도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일이 아니라 직무에 연관된 소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자. 이걸로 가시죠. 다음 또 하나의 질문 있죠. 실패했던 경험에 제가 원래 성공했던 경험 할까 하다가 실패했던으로 했어요. 성공했던 경험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실패라고 한다면 역시 이것도 단골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생님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뭐 큰 우여곡절을 겪지 않은 사람 이런 분들 아니면 사실 실패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소재 부자들은 재미입니다. 소재 우리 빈곤한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해피하게 성공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그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 중간에 한번 실패하자. 그렇게 한번 실패했다고 설정하자라고 저는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건 저만 알려드리는 저의 비법이에요, 여러분들. 실패라고 하는 경험을 찾으려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젝트 경험 성공했는데 근데 아까 제가 뭘 얘기하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노력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실패했다라고 해주는 거죠. 조언들이 잘 모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모이지 않는지 얘기를 듣고 막 해서 이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의 얘기는 여기서 한번 성공하거든. 근데 이것도 실패한 거야. 그래서 다른 요인을 찾았습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답변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끈기로 다시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예. 저는 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를 했어. 근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문제점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액션 했는데 그 결과 실패했다. 그래서 난 다시 다른 방법을 썼다. A. 그래서 다시 이번엔 성공했다로 가주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실패 경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왜 실패했는지는 이유 분석해주고 만약에 여러분들 했어요. 실패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를 끝내줄 거면 여러분들이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다로 해줘야 되는데 이 이후에 그럼 네가 실패한 걸 바탕으로 또 해봤니? 응용해봤니?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럴 바에 어차피 또 물어볼 거잖아 면접관이. 그러면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먼저 한번 실패해줬다고 쳐주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왜 실패했는지 다시 내가 깨닫고 다시 트라이해서 성공했다로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길어지겠죠. 근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본인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빨리 찾아서 다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실패 경험은 우리가 뭐 성공했냐, 뭐 열정 가득 차게 뭐 했냐, 목표 설정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해서는 좀 약간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소재가 많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가셔도 되는데 소재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성공했던 프로젝트 경험에서 하나만 실패로 설정해주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뭐 성격상 장점을 얘기해주세요. 성격상 단점을 얘기해주세요. 이건 뭐 너무나 1차원적인 거니까 단점은 일단 여러분들의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그 자체가 단점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전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한 건 단점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단점인 경우인지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의 단점이 좀 너무 똑같으니까 면접관이 그냥 압박하려고 던집니다. 성격상 단점 3가지 얘기해 주세요. 빨리빨리 쏟아내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만 생각하고 갔으면 진짜 단점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압박 질문이고요. 무엇을 대답해도 어차피 압박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압박에만 걸려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마이너스 먹지 말자의 전략이고요. 빨리 던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자코리아의 제가 성격상 단점 7가지만 얘기해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팁을 얻고 싶으시면 성격상 단점 자소서 항목 합격 자기소개서라든지 다른 친구들이 뭐 썼는지 보시고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이런 거 시간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 머리 되게 써가지고 답변 만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찌됐건 압박입니다. 뭘 얘기해도 면접관 압박 걸어요. 이런 거는 그냥 빨리빨리 치고 빠지기. 그러니까 이거는 양치기로 가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전 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답을 좀 해주자.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시고 내가 여기선 제가 또 3가지 준비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5가지 7가지 물어본다.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좀 지어내십시오.
그래서 면접은 항상 최고의 보수적으로 제가 잡코리아 7가지 얘기해 줬으니까 7가지 다 외우고 가십시오. 자, 25번.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들한테. 너는 리더형이냐, 팔로우형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또 역시 어울리는 것을 좀 고르라라 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 친구는 본인은 리더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딱 봤을 때 되게 소극적일 것 같고 뭐 학교에서 학교 다니면서 임원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고 이런데 지 입으로 임원이래, 아니 리더래. 안 믿죠. 이 친구는 누가 봐도 되게 주도적이고 뭐 지 혼자 고집 부리면서 할 것 같은데 팔로우래. 안 믿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딱 보여줄 때에서 야 나는 리더 같냐 팔로우 같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것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키워드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리더여도 여러분들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했다, 주인의식 가지려고 했다. 팔로우여도요 책임감 있게 하려고 했다, 주인의식 가지려고 했다. 이 키워드를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주로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가려고 했고 구성원들의 귀에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팔로우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동적이고 뭐 이렇게 그냥 쫓아가는 입장이 아니라 팔로우였지만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내지 말고 직장에서도 리더이셨던 분들은 바로 리더를 할 수 없으니까 팔로우 역할을 가게 될 거고, 팔로우신 분들은 역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 또 팔로우를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역시 저는 책임감과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겠다. 즉 이거는 실제 압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어떤 식으로 정의 내리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저는 제일 좋은 부분들이 리더십과 책임감, 주인의식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좀 사용해 주심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압박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것을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자. 그래서 성격상 장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친구 맞냐? 이런 질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그걸 보완하는 형식으로 아니면 강화하는 형식으로서 말씀해 주시되, 여기서 키워드는 책임감, 주인의식, 뭐 리더십, 리더십이 아니죠. 책임감, 주인의식,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 달성, 협업,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개 다 했죠. 이렇게 오늘도 또 5개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한번 짜봤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최대한 많은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답변 팁을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인사이트 얻으셔서 진짜 본격적인 면접입니다, 여러분. 면접달입니다. 이제 아마 오늘부터 시작되는 면접들이 되게 많을 텐데, 어제가 노동절이어서 면접 잘 보시고요. 중간에 우리 지금 휴일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 면접이 이 휴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집중이 될 것 같은데, 휴일날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휴일 전까지 많은 양의 예상 질문 시리즈 답변 구조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힌트 얻으시고요. 여러분들의 답변 만드신 거에 대해서 혹시나 뭐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면 한두 개 정도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또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5월 한 달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정신력으로 잘 버텨야 됩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